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순환이대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작품의 소통 맥락을 고려하여 창작 의도를 파악할 수 있다는 목표를 가지고 177쪽에 아는 것이 힘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나와 있는 내용은 창작 의도와 주체적인 수용. 우리 주체적으로 감상하기를 1학년 때 공부를 했었죠. 주체적 수용, 받아들인다는 얘기인데요. 작품의 창작 의도와 소통 맥락을 처음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과서를 같이 봐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 첫 번째 기본학습에 보면은 독자들은 문학작품을 읽고 자기 나름대로 이해하고 받아들인다. 이거 자체가 바로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뭘 우리가 공부해야 되냐면 작가가 작품을 왜 창작했는지 알아봐야 되는 거. 요것이 첫 번째 주체적 수용이 되겠죠.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의 첫 번째가 되겠고요. 두 번째는 작품이 언제 어떻게 발표되고 유통되어서, 유통이라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독자들에게 전달됐느냐 이거겠죠. 그래서 받아들여졌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문학작품의 주체적 수용이 되겠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작품의 소통 맥락을 파악한다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창작 의도와 사회문화적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가는 자기가 살고 있는 사회와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 속 인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그려내게 되죠. 예를 들면 한국 작가다 하면은 한국의 사회, 최근의 사건이라고 한다면 우리 일제시대 또 6.25 전쟁, 한국 전쟁이라고 할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요즘 작가라고 한다면 촛불 집회, 이런 것들이 바로 작가가 살고 있는 사회 모습을 그려낸다고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본다. 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냐면 작가가 자기가 살고 있는 이런 사회 문화적 영향을 받으면서 작품 속에 그려내기 때문에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살펴보게 되겠고요. 그래서 왜 이런 사회적 문학 배경을 살펴봄으로써 창작 의도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회적 문화적 배경은 작가의 창작 의도가 깔려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야 작품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작품의 소통 맥락과 주체적인 수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작품의 소통 맥락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많이 변화한다. 그렇죠. 예전에 문자가 없었을 시대에는 작품을 어떻게 우리가 소통이 될 수 있을까요? 바로 구전,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인쇄술이 발달되고 문자가 있을 때는 어떻게? 바로 책을 통해서 알려지게 되죠. 그러면서도 인쇄술이 그렇게 그다지 발달이 안 됐을 때는 그 원본을 갖다가 필사는 뺏겨 쓰는 거죠. 그걸 통해서 작품을 감상하는데 필사본은 중간중간에 어떻게 해요? 잘못된 글자가 쓰여질 때가 있죠. 그래서 작품을 좀 오해할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시대가 흐르면서 매체가 발전하면서 바로 소통 과정이 바뀌게 되죠. 그러니까 독자가 작품을 받아들이는 태도도 바뀌게 되죠. 그래서 매체의 발전, 즉 소통 과정이 바뀌는 것은 독자가 받아들이는 태도도 바뀌고, 그래서 창작 당시와 오늘날의 소통 맥락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주체적으로 수용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효를 나타낸다. 그럼 예전의 효는 뭐야? 부모를 잘 모셔야 된다는 게 나오죠. 부모를 잘 모셔야 하니까 결국은 가난한 시대에서는 부모가 먹을 것이 없다. 그러면은 자식을 갖다 버리는 거. 이런 게 왜 우리 옛날 이야기 속에 많이 전해져 나오죠. 그러나 지금의 입장에서 그건 효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창작 당시와 오늘날의 소통 맥락을 잘 살펴보면서 주체적으로 작품을 수용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순환이대 핵심 정리 볼까요? 현대소설, 단편소설, 전후소설.
전후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전쟁 후에 어떤 상처 이런 것을 안고 살아가는 젊은이들의 불안과 허물을 다룬 것이 전후 소설인데요. 우리나라는 한국 전쟁 후에 이런 전후 소설이 나타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설의 성격을 살펴보실까요? 이 소설은 사실적, 그 다음에 상징적, 토속적이다. 토속적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유의 정취가 느껴진다는 얘기죠. 바로 경상도 그런 농촌 마을에 토속적인 면이 드러나는 것들, 뭐 장거리에서 모습이라든지 아니면 사투리 이런 것들이 이 소설에 등장하죠. 그래서 토속적이고요. 그 다음에 배경을 살펴볼까요? 여기서 아버지 시대, 만도 시대는 일제강점기 시대가 주로 나타나 있죠. 바로 아버지의 회상 부분. 그 다음에 아들 진수는 한국 전쟁을 겪었죠. 그래서 여기 일제강점기부터 한국 전쟁이 바로 시간적 배경이 되겠고요. 공간적 배경은 경상도의 농촌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재는 중심 소재를 가리키는데요. 아버지 만도와 아들 진수가 당한 순환이 바로 중심 소재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주제는요. 민족의 비극과 이를 극복하려는 의지가 이 소설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비극이 두 개가 나오죠. 일제강점기에 아버지가 어떻게 됩니까? 팔을 하나 잃어버리고요. 한국전쟁으로 아들은 다리를 하나 잃어버리는, 그렇지만 아버지 아들이 잘 서로 돕고 의지해서 극복하는 의지가 담겨있는 소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특징은 과거와 현재가 교차되어 구성되고 일제에 의해서 팔을 잃은 만도와 한국전쟁으로 한쪽 다리를 진수의 그런 모습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죠. 그 다음에 토속어, 아까 경상도 사투리 토속적인 그런 모습이 그려지는 소설이죠. 그 다음에 비속어, 여기 좀 나오죠. 여편네라는 낮춤말이라든지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놈아 저놈아 하는 것들, 그 다음에 사투리 등이 사용이 돼서 오히려 사실성을 부각시켰습니다. 그 다음 이대에 걸친 불행을 개인에 국한하지 않고 민족 전체의 역사적 비극으로 형상화하였다는 것이 이 소설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